자, 이제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볼 건데, 자,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어떻게 이동하는가. 자, 일단 첫 번째 방법으로 확산이 나오는데, 확산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종종 등장했던 단어인데, 확산은 용질의 농도가 용질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용질의 농도가 낮은 곳으로 용질이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확산이라고 불러주고, 자,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흘러가는 건 당연한 거죠. 우리 자연에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는 것들, 즉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다. 옆에 추가로 필기할게요. 이렇게 필기해주고, 자, 확산은 우리 세포막에서 물질들이 교환이 일어날 때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으로 나누게 되는데, 아까 선택적 투과라는 말이 나왔죠. 자, 단순 확산 같은 경우는 요 인지질을 통해서 이동하게 되고, 촉진 확산은 막단백질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인지질 이중층이란 단어는 뭐냐면, 자, 지금 보면은 얘가 인지질 하나, 얘가 인지질 하나죠. 인지질 한 층 쭉 있고 또 나머지 한 층 쭉 있어서 총 2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중층이라고 불러주는 거고, 자, 이때 이중층이랑 이중막은 다른 겁니다. 이중층은 요 막 하나가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이중막은 이중층으로 이루어진 단일 막이 2개 있는 거예요. 다르다라고 꼭 기억을 해주고, 자,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자,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는 어떤 용질들이 이동을 하냐, 어떤 물질들이 이동을 하냐 볼 건데, 자, 첫 번째. 자, 쉽게 생각하면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는 크기가 작은 분자들이 이동을 한다 생각해주면 되는데, 대표적인 예시로는 기체 분자가 크기가 작은 거에 해당하게 되는 거고, 우리 세포 내에서 필요한 산소, 그 다음에 노폐물인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들이 단순 확산을 통해서 세포 안과 밖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 다음, 자, 지금 여기 소수성이죠. 물과 친하지 않다, 즉 기름과는 친하다, 이렇게 다르게 해석해도 되는데, 그러면 이 소수성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물이 아니라 기름과 친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기름에 녹는다, 지용성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이 기름과 친한 지용성 물질은 단순 확산, 즉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고, 이거의 예시는 지방산과 글리세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확산의 예시를 보면은 기체 분자를 예로 설명을 해보면, 폐포는 산소가 풍부하고 지금 폐로 왔는 모세혈관에는 노폐물인 이산화탄소가 가득하죠. 그래서 산소가 많은 폐포가 우리 모세혈관한테 산소를 돌려주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던 이산화탄소, 혈관에 있던 이산화탄소를 우리 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폐포로 내보내는 과정,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의 기체 교환이 단순 확산의 예시가 될 수 있네요. 그 다음, 자, 확산 속도는 촉진 확산을 하고 같이 비교해보는 식으로 갈 건데, 자, 촉진 확산에서 이동하는 물질은, 자, 지금 지용성 물질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통과했죠. 그러면 수용성 물질, 물에 녹는 물질들은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 없나요? 아니에요. 촉진 확산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자, 막단백질을 통해서는 물에 잘 녹는 물질인 수용성 물질이 통과하게 되는데, 이때 수용성 물질은 포도당, 아미노산과 같은 영양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크기가 큰 물질은 단순 확산을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올 수 없죠. 크기가 큰 물질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전하를 띠는 물질인 이온 있죠. 이온, 양이온, 음이온. 얘네는 크기가 큰데 얘네는 들어올 때 막단백질을 통해서 촉진 확산을 통해서 세포 안과 밖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되네요. 자, 예시.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조직 세포들이 세포호흡을 하기 위해서 포도당이 필요한데, 이 포도당이 혈액을 통해서 운반되고 조직 세포로 확산됩니다. 이때 확산되는 포도당은 막단백질을 통해서 세포 안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 이렇게 되고요.
자, 확산 속도를 비교해 볼 건데, 자, 단순 확산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세포 밖에서 안으로 물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요게 세포막에서 인지질 부분이고, 요렇게 막단백질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농도차가 크면 클수록 밖에 있는 물질들이 당연히 더 안으로 많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때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물질들은 지나갈 수 있는 길이 매우 넓기 때문에 농도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동하는 속도도 점점 계속 증가할 수가 있는 거고, 반면에 크기가 큰 또는 전하를 띠는 요 물질들은 처음에는 농도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수가 증가하는데, 자, 지금 막단백질이 4개 있다라고 가정하고 있을 때 4개의 막단백질이 모두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4가지 문이 다 일을 하고 있는데 농도 차이가 더 커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길을 만들어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점점 증가하다가 막단백질이 모두 사용되고 나서부터는 물질이 이동하는 속도가 일정한 거죠. 요런 그래프로, 요런 차이가 그래프로 나타나 있는 거고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얘는 단순 확산 같은 경우에는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많네. 그래서 농도차가 많이 나면 날수록 더 많이 들어온다. 이동 속도가 증가한다. 반면에 촉진 확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한정돼 있는데 농도차가 많이 나서 처음에는 이용하는 분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동 속도도 증가하다가 모든 막단백질이 사용 중이면 또 다른 길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농도차가 암만 많아진다고 해도 이동 속도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네요. 자, 밑에 문제 풀어봅시다. 일시 정지하고. 자, 같이 풀어볼게요. 자, 물질 A와 물질 B로 나뉘는데 물질 A는 지금 단순 확산하고 있는 거고 물질 B는 촉진 확산하고 있죠. 자, 물질 A는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여 확산한다. 단순 확산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했죠. 맞네요. 자, 니은 물질 B의 확산에는 막단백질이 관여한다. 촉진 확산은 막단백질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한다 라고 했죠. 그 다음 디귿 지용성 물질은 물질 B와 동일한 방법으로 확산한다. 자, 지금 물질 B는 촉진 확산하고 있는데 촉진 확산은 수용성 물질이 통과하는 방법이라고 했고 단순 확산이 지용성이죠. 그래서 지용성 물질은 B가 아니라 A와 같은 방법으로 확산해야 되죠. 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네요. 자, 다음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할 건데, 자, 확산은 지금 용질이 이동을 했죠. 용질이 이동을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세포막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크기가 커서 세포막을 통과할 수 없는 물질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쪽은 왼쪽은 농도가 높고 오른쪽은 농도가 낮은 이런 불균형이 생기게 되는데, 자,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요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 작은 크기의, 예를 들면 물분자가 용질 대신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하면서 높았던 농도를 낮춰주고 반면에 낮았던 농도를 높여주게 되면서 요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이 과정을 우리가 삼투라고 불러줍니다. 즉 용질의 농도가 확산과 다르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한다. 근데 물은 우리 생멸체 내에서는 물이 맞지만 더 자세하게는 용매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죠. 자, 그러면 지금 확산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소모를 하지 않았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러면 삼투는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에너지 소모가 있나요? 아니에요. 자, 용질의 농도가 낮다라는 건 용매인 물이 많다라는 소리고, 용질의 농도가 높다라는 건 반대로 용매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자면 용매가 많은 쪽에서 용매가 적은 쪽으로 물이 확산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삼투는 확산의 일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 또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요 삼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상황을 가지고 실험을 할 건데, 세포를 농도가 낮은 용액에 담그거나, 세포와 농도가 같은 곳에 담그거나, 또는 세포보다 농도가 높은 곳에 담그거나, 세 가지 상황을 줄 건데, 이때 세포 안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을 우리가 낮을 젖자죠. 그래서 낮은 용액을 우리가 저장액이라고 불러줄 거고, 자, 같을 등자, 등호할 때 등자죠. 세포 안과 농도가 같은 용액을 우리가 등장액이라고 불러줄 거고, 자, 높을 고자, 세포 안보다 농도가 높은 용액을 고장액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실험 상황이 나오는데, 자,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험 결과도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 다르게 해서 비교를 해볼게요. 자, 동물세포는 적혈구를 가지고 많이 실험을 합니다. 자, 적혈구, 저장액이죠. 세포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에다가 담근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세포보다 용액의 농도가 더 낮다, 세포의 농도가 더 크다, 이렇게 비교해주면 되고, 자, 그러면 삼투의 경우에는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용액에서 세포로 물이 이동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용액에서 세포로만 물의 이동이 있는 게 아니고, 세포에서 이렇게 세포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이동도 있지만, 나가는 거에 비해서 들어오는 물의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물의 이동은 용액에서 세포로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고, 자, 이렇게 되면은 세포 내에 적혈구 내에 물이 점점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물풍선에 물을 가득 채워주는 것처럼 세포의 부피가 증가하게 되고, 자, 부피가 증가하다가 물풍선이랑 비교하면은 물풍선이 커지다가 어느 순간에는 빵 하고 터지겠죠. 세포막에서도 똑같이 부피가 증가하다가 견딜 수 없을 때 세포막이 터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요 세포막이 터지는 걸 우리가 두 글자로 용혈이라고 불러주는데, 요 실험을 지금 우리가 적혈구 가지고 하고 있죠. 적혈구가 터져서 녹아내린다라는 뜻을 한자로 바꾸면 용혈이 됩니다. 세포막이 터지는 현상을 용혈이라고 한다. 자, 두 번째 실험 상황, 이번에는 등장액, 세포 안과 용액의 농도가 같은 상황인데요. 그러면 부등호도 같다 표시해주면 되고, 자, 이때는 그림에서도 나와 있지만 농도가 같기 때문에 물의 이동이 없는 게 아니라 용액에서 세포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랑 세포에서 용액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는 물이 이동하고 있지만 마치 물의 이동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도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는 만큼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부피 변화는 없다라고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은 고장액, 세포 내보다 용액의 농도가 훨씬 큰 상황. 자, 이때는 세포의 농도가 더 낮기 때문에 세포에 있는 물이 농도가 높은 용액으로 이동하게 되죠. 자, 앞에서 계속 설명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들어오기는 합니다. 나가는 게 훨씬 큰 거예요. 나가는 물만 있는 건 아니다, 기억해줘야 되고, 자, 세포의 상태, 물이 점점 빠져나가니까 부피가 감소하겠죠. 동물세포에서는 이렇게 관찰이 되고 있고, 자, 이번에는 식물세포에서 볼 건데, 자, 이거는 추가로 필기할게요. 동물세포는 우리가 적혈구로 많이 실험을 하고, 식물세포는 양파 표피, 양파로 실험을 많이 합니다. 자, 저장액, 위랑 조건이 똑같죠? 세포가 농도가 더 큰 상황이고 물의 이동은 용액에서 세포로 일어난다. 그래서 부피가 증가하는데, 자, 동물세포는 세포막 바깥에 세포를 지켜주는 기관이 없었죠. 근데 반면에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세포막 바깥에 식물세포를 지켜주는 세포벽이라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터지지 않고 팽팽해지게만 되는데, 이때 요 팽팽해진 상태를 우리가 팽윤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앞쪽으로 넘어와서 여기 지금 세포벽 설명을 깜빡했는데, 세포벽은 식물세포에만 있고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준다. 그 다음에 세포의 형태를 유지한다. 적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래서 다시 등장액으로 오면은 세포 내와 세포 안과 용액의 농도가 같을 때고, 이때는 용액에서 세포로 가는 물의 양이랑 세포에서 용액으로 가는 물의 양이 같다. 그래서 이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부피도 변화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고장액은 용액의 농도가 더 높은 상태이고, 이때는 농도가 낮은 세포에서 용액으로 물이 더 많이 이동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부피가 점점 작아지게 되죠. 자, 그리고 이때 세포벽은 부피가 작아질 수 없기 때문에 세포막만 점점 크기가 작아지게 되는데, 점점 작아지게 되면은 세포벽은 그대로 있고, 이렇게 세포의 크기가 작아져서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세포막과 세포벽 분리. 이 현상을 우리가 원형질 분리라고 불러주는데, 이때 원형질은 그냥 세포막을 제외한 나머지 세포체,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세포벽과 세포가 분리된다, 이게 원형질 분리이다, 이렇게 알아주면 됩니다. 자, 예시는 동물 같은 경우에서는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가 일어날 때 이런 농도차에 의한 삼투의 예시가 되고, 그 다음에 식물에 토양에다가 비료를 너무 많이 뿌리게 되면은 식물 세포보다 토양이 훨씬 더 농도가 높아지게 되죠. 그러면 식물체의 물을 토양이 전부 흡수해서 식물이 말라 죽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또 우리가 김장을 할 때 배추를 소금물에다가 절이는 과정이 있는데, 이때 소금물, 즉 농도가 높은 물을 통해서 배추, 식물에 있는 수분을 뺏어가는 거죠. 그래서 숨을 죽이는 과정. 그래서 김장에서 김장할 때 배추를 소금물에 담궈서 숨을 죽인다, 이렇게 세 가지를 예시로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정리하고 마칠 건데, 자, 확산과 삼투의 비교, 아까 위에서 설명했던 거지만 요거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확산은 자, 고에서 저로 용질이 이동하는 거고, 삼투는 저에서 고로 용매가 이동하는 겁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고, 자, 근데 그러면 삼투는 확산이랑 전혀 다르냐? 아니라고 했죠. 둘 다 에너지 소모가 없고, 삼투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저농도, 즉 용질보다 용매가 많은 요 상황에서 고농도, 용질보다 용매가 적은, 즉 용매가 많은 곳에서 용매가 적은 쪽으로 고에서 저로 이동하는 물의 확산이 된다. 그래서 삼투 현상은 이렇게 확산에 포함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밑에 문제 풀게요. 자, 지금 첫 번째 그림은 생리식염수에 넣었을 때, 자, 지금 적혈구의 부피가 변화하고 있지 않죠? 얘는 등장액에 담근 경우고, 자, A에 넣었을 경우, 자, A에 넣었더니 적혈구가 팽팽해지고 있죠? 부피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장액에 넣은 경우이고, B에 넣었을 때 세포가 적혈구가 작아지고 있죠? 부피가 감소하네. 이때는 고장액에 담근 경우 해서 소금 용액의 농도는 A가 B보다 크다. 지금 B가 고장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죠. 기억 보기에는 틀렸고, 자, A에서 시간이 더 지나면 적혈구의 세포막이 터질 수 있다. 부피가 증가하다가 세포막이 버틸 수 없을 때 빵 하고 터진다라고 했죠. 그 현상을 우리가 용혈이라고 불러준다고 했어요. 니은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되고, 마지막 디귿, B에서는 세포 안팎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같다. 물이 이동하는 양이 같은 건 등장액이라고 했죠. 그래서 B가 아니라 생리식염수에 담근 경우가 되고, 정답은 니은이 되겠네요.